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카고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완성사진 안 보여드리고 영상이 끝나서 혹시 화나진 않으셨나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보실까봐 2탄으로 가져왔어요. 대신 빨리 가져왔으니까 봐주세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선택한 집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선택한 자재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에 집을 지을 기회가 생기면 꼭 해야 되는 것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거 2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2 도면이 저희가 고민했던 집 구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선택한 집 구조고요. 2개 다 방 4개, 화장실 2.5개, 안방이 2층에 있는 건 똑같지만 오른쪽에 있는 저희가 선택한 것은 거실이 2개, 세탁실이 1층입니다.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왼쪽 구조는 거실은 1개, 세탁실은 2층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집을 볼 때 안방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안방의 위치가 1층이고 나머지 방들이 2층에 있으면 안방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지만 방들과 떨어져 있어서 아이가 어린 집은 안방이 떨어져 있는 걸 선호하지 않고 2층에 안방이 같이 있는 구조를 선호한다고 해요. 2층에 안방이 있는 구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방이 2층에 있기 때문에 방에서 세탁물을 가지고 나와서 빨래 다시 돌려놓기를 하는 게 2층이 훨씬 편한데, 2층에 세탁기가 고장나게 되면 누수의 문제나 고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근데 생활을 해보니까 세탁실은 2층에 있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선택한 오른쪽에 있는 구조는 세탁실이 1층에 있고 방 4개가 모두 2층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탁물을 가지고 내려와서 세탁을 하고 다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저희는 거실이 2개 있는 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2번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1번, 2번 또 다른 차이는 2번이 사이즈가 좀 더 커요. 근데 사이즈가 큰 거에 비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저희는 2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집을 지을 때 꼭 추천드리는 것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제일 잘한 거는 마루를 통일한 거였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기본적인 구조는 부엌에는 타일, 마루는 나무 바닥이었거든요. 저는 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바닥이 2 종류인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나무로 통일을 했어요. 다른 집에 부엌이 타일이고 마루가 나무 바닥인 걸 보니까 오히려 더 좁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부엌에 있으면 타일에 있는 게 좀 더 청소하기 편하긴 한데 겨울에도 좀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타일은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하니까 바닥도 더 넓어 보이고 더 비싸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밝은 나무 바닥을 하려고 하다가 바닥은 좀 다크한 컬러로 눌러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나무 바닥은 진짜 나무는 아니고요. 나무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 조금 파지는 느낌도 있긴 있었는데 실제 나무가 더 잘 파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나무이면 좋겠지만 손상이 잘 가고 고치는데 비쌀 것 같아서 진짜 나무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좀 저렴한 옵션 중에 비닐이 있었는데요. 비닐은 가구가 밀리면 한국에 있는 장판처럼 구멍이 나거나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비닐로 된 나무 모양의 장판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만졌을 때도 정말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카페트는 먼지 관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중간 길이의 털 정도의 카페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밝은 컬러가 섞인 카페트로 골랐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쿠션 넣은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엑스트라 쿠션이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엑스트라 쿠션을 넣지 않았으면 얼마나 딱딱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족스러운 건 카운터탑이에요. 저도 하얀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상판도 하얀색으로 하려다가 한국 음식 자체가 고추장, 된장 이런 컬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물들면 그게 더 이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색깔이 섞인 걸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상판에 기스도 나는데 그 기스가 잘 보이지 않고 물이 들어도 청소 세제로 청소를 하면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타일 부분은 조금 어긋난 모양으로 설정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세로로 할까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서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판이 약간 쿠앤크 같은 느낌인데 줄눈 컬러를 회색으로 해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 도기 싱크인데요. 사실 이게 추가로 거의 2,000불 정도 줬던 것 같거든요. 이거를 다음 집에 다시 할까는 조금 고민입니다. 전 차라리 스테인리스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드는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좀 때가 타면은 또 거뭇거뭇해져서 한번 락스 희석액으로 항상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식기가 들어가는 곳인데 자꾸 락스로 청소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좀 그렇고 깨질까봐 항상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쁘긴 이쁜데 저는 다음 집에 싱크대를 고른다면 전 스테인리스로 할 것 같아요. 캐비넷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꽝 닫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닫히는 그런 것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서랍을 뺄 수 없어서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서랍을 빼는 형태가 오히려 저는 청소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서랍이 빠지는 구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서랍이 빠지지 않는 게 좀 더 하이엔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타일은 저희는 기본 추가금을 내지 않는 기본 컬러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 하얀색으로 하려다가 사실
사실 물때도 많이 낄 것 같고 해서 약간 무늬가 있는 걸로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항상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 모양은 약간 무광 느낌이어서 그렇게 싸 보이지도 않고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전 굉장히 비싸거든요. 왜 비싼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부엌의 수전도 굉장히 비쌌던 거 추가 금액을 몇백 불을 더 내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굳이 빌더에서 수전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나중에 좀 쓰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찾았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옵션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옵션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수전이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기존의 레이아웃을 바꾸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수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으실 때 기본으로 설정하시고 나중에 원하시는 거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셨을 때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샤워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샤워기 호스도 여기에 세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 컬러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 컬러는 이 모양만 가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른 컬러의 옵션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추가 금액을 내고 변경을 했는데, 이것 또한 수전도 싱크대 포셋처럼 다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빌더가 주는 옵션에서 추가금 비싸게 주고 교체를 하시는 것보다 일단 기본 옵션으로 받은 걸 쓰다가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찾으셨을 때 그걸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것들은 나무바닥, 카페트, 레일링, 그리고 카운터탑, 캐비넷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바꾸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하시되, 나머지 작은 부분들, 문 손잡이, 조명 이런 것들은 좀 기본으로 하셔서 나중에 천천히 바꿔가시는 게 오히려 집 분위기도 잘 맞을 수 있고 빌더가 주는 옵션 중에서 고르지 않고 나의 취향대로 마음껏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클로징 번외편이에요. 클로징을 할 때 사실 이전에 살던 집이랑 이사 날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촉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 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클로징 데이트는 항상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클로징 데이트보다 넉넉한 날짜로 잡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무려 클로징 일주일 전이에요. 얼마나 많은 걸 일주일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테이프를 붙이고 있거든요. 이 테이프가 하자 테이프를 붙이는 건데 이게 정말 다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클로징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집을 짓는 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빨리 집에 이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저도 그래서 클로징을 그냥 빨리 해버렸는데, 클로징 하고 나서 고쳐줄게 이 말은 정말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클로징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컨디션 그대로 집을 샀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종이에 아무리 이거 고쳐주겠다 써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을 뿐더러 저희가 항상 연락해서 이거 언제 고쳐지는지 이렇게 역으로 연락을 해야 되더라고요. 모든 건 다 끝내고 도장을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는 사실 저희 집이기 때문에 빌더에서 많이 신경 써주지 않거든요. 이건 어떤 빌더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저분이 저희 공사 담당이었는데 이 일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해준다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도 많이 하고 항의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 집을 저희한테 팔았던 세일즈맨한테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책임감이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희 정말 고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클로징 할 때 빨리 이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꼭 모든 걸 다 고친 걸 확인한 후에 클로징 하시길 바랍니다. 클로징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그쪽에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돈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